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파르타 오픽 IM2에서 IH 공략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최인입니다. 오늘 저와 처음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날까지 화이팅해서 같이 공부를 끝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강이고요. OT와 여러분들 자기소개 그리고 필러 시제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픽 시험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픽이라는 건 결국에 입으로 얼마나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인터뷰 시험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어 구사 능력을 인터뷰 형식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요. 되게 유명한 그 영어 어플 개발하시는 그 회장님을 만나 뵀는데요. 그분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픽 시험 요즘 암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그 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아니 오픽 인터뷰 시험이잖아요. 우리 인터뷰 볼 때 어느 정도 준비하고 암기하고 가는데 왜 오픽 시험은 암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아, 맞다. 이랬었어요, 여러분. 오픽 인터뷰 시험입니다. 출제되는 문항들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물론 달달달 모든 문제의 스크립트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회사 인터뷰 보러 갈 때 준비하는 것처럼 꼭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엑플에서 개발을 했고요. 멀티캠퍼스가 주관하는 국제 공인 시험으로 실생활에서 언어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오픽은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졸업 인증 제도나 또는 주요 기업에서 채용 및 입사 후 인사고과에 활용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목표 삼아서 공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특징입니다. 시험 전에 설문조사,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통해서 지원자의 하는 일, 경험, 그리고 관심 분야, 선호도 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하실 수 있고요. 또 중간에 셀프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시험을 제공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항당 답변 제한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시간 40분 동안 총 15문제를 응시하게 되는데요. 문항별로 여러분들이 꼭 몇 분 답변해야 한다, 아니면 몇 분 이상 답변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문항별로 답변 시간을 조정해서 40분 안에 끝내주시면 됩니다. 답변을 너무 길게 하면요, 여러분, 화면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 라는 문구가 뜨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문제당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질문은요, 여러분, 2번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 번 들은 다음에요. 5초 이내에 리플레이 버튼을 다시 클릭하게 되면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한 번, 리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2번. 그래서 총 2번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듣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내가 잘못 들었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 수 있겠네요. 자, 시험 접수 및 성적 확인입니다. 응시일로부터 5일 후에 성적이 발표되면서요. 여러분 시험 접수 및 성적 확인은 오픽 공식 사이트인 www.opic.or.kr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응시 제한은요, 여러분 하루 최대 1회 응시를 할 수 있고요. 응시일로부터 25일 이후에 다시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아, 점수가 너무 안 나왔는데 내가 입사하려면 이때까지 점수를 꼭 제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 응시 제한 면제권인 웨이버를 사용해서 연속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이 웨이버는 150일마다 1회씩 제공이 되게 됩니다. 오픽 시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는 항상 1번 문제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한 주제에 랜덤 문제 2개에서 3개가 연속으로 출제가 되게 되고요. 전체 구성은 자기소개 문제 1문제, 그리고 3콤보 문제가 4개, 그리고 2콤보 문제가 1개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콤보 형태를 볼게요, 여러분.
자, 두 콤보는 연속 문제 2개고 3 콤보는 연속 문제 3개래요. 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총 15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1번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 자기소개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문제이고요. 2번, 3번, 4번이 한 콤보, 5번, 6번, 7번이 한 콤보, 8번, 9번, 10번이 한 콤보, 11번, 12번, 13번이 한 콤보, 14, 15번이 한 콤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콤보라는 건요, 주제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다른 주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마주 보게 되는데요. 2, 3, 4가 한 세트, 5, 6, 7이 한 세트, 8, 9, 10이 한 세트, 11, 12, 13이 롤플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4, 15가 한 세트다 라는 말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1번은 자기소개, 2번, 3번, 4번 묶이고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2번 문제는요. 묘사, 3번 문제도 기본적인 현재 시제 묘사, 4번 문제 경험, 즉 과거 시제로 써야 합니다. 다시 또 새로운 콤보의 첫 번째 문제 묘사, 두 번째 일반 시제를 써서 여러분들 묘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 경험, 과거 시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9번, 10번은 다음과 같아요. 8번 주제 묘사하기, 9번 최초 혹은 최근 경험 묘사, 그래서 시제가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10번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경험, 얘도 시제가 과거가 되겠습니다. 11번, 12번, 13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롤플레이, 역할극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14번이 일반 묘사, 15번이 간단한 질문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아보시는 건 난이도 4, 다시 4를 선택하셨을 때 받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4-4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뒤에서 제가 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주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설문 주제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선택한 항목에 관해서 묻는 문제이고요. 돌발 주제라고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계속 쓸 건데요. 이 돌발 주제는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선택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오피기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교통, 날씨, 패션과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에 출제가 되면 우리가 돌발 주제라고 부릅니다. 자, 롤플레이는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역할극입니다. 그래서 11, 12, 13번에 고정이 되어서 이 콤보로 출제가 되게 되고요. 이 주어진 상황에서 질문하기, 문제 설명하고 대안이나 해결책 제시하기, 그리고 관련 경험 설명하기와 같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서요. 11번이 질문하기, 12번이 문제 설명하고 대안 제시, 13번이 경험 말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4, 15번은요.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콤보입니다. 얘는 난이도 선택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5 또는 6을 선택하면 14번 문제의 비교나 변화, 그리고 15번 문제의 사회적인 관심사나 일반적인 사회 이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죠. 즉 난이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4-4를 선택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4번 문제에는 그냥 정말 일반 묘사, 15번 문제는 간단한 질문하기 이렇게 난이도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어 수준에 맞춰서 선택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표 점수가 IH 이상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5나 6을 선택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오케이, IM 괜찮고요. 또는 IH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4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14, 15번 문제를 쉽게 받아보실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20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서베이 보시면요. 평가 문항을 위한 사전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응시자가 선택한 항목에 맞춰서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러분들이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일경험 없음, 사업회사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에 맞춰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동안에는요, self assessment 타임도 있습니다. 본인의 실력을 본인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6가지 난이도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듣고서 시험에 출제될 문제의 난이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 5, 6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4-4를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 4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청취 및 답변 녹음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또 녹음도 해보시면서 내 마이크가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내 오디오가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화면 구성, 청취 및 답변 방법을 안내하고 답변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시험 시간은 총 40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별로 다르게 다 진행이 되게 돼요. 본인이 답변을 끝내면 본인이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세션에는요, 선택한 주제와 난이도를 바탕으로 약 7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질문은 총 2번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문항별 답변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7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요, 요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난이도 재조정 화면인데요. 난이도 재조정 화면은요, 다음 단계 시험에서는 쉬운 질문을 원하는지, 비슷한 질문을 원하는지, 어려운 질문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중간에 4-4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4 난이도를 선택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뜬 창에서 비슷한 질문을 체크한다라고 하시면 4-4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려운 질문을 원한다라고 하면 4-5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난이도는 4로 좀 고정해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목표 점수가 IM입니다. 또는 IH까지 나오면 저는 너무 럭키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4 선택하시고 비슷한 질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조정된 난이도로 약 8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고요. 시험 방식은 첫 번째 세션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채점 기준은 여러분들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가지의 채점 기준이 있는데요. Functions, Tasks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침묵 없이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오픽은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줄줄줄 발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말을 하다가 pause, 우리 일시정지라고 하죠. 갑자기 뚝 멈추고 한 30초 정도를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계속 채워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꼭 익혀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텍스트 타입, 문장 구성 능력입니다. 단답형을 넘어서 더욱 체계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터뷰 시험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이런 것들을 대답해야지 라고 준비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세 번째 항목은 바로 content와 context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게 적절한 내용을 대답할 수 있는지, 논리적인 답변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의사 전달 능력도 당연히 평가가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음이 너무 뭉개지거나 뭔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느껴진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겠죠. 5번째는요, 우리 발음, 문법, 어휘 당연히 영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 구사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겠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오픽 점수가 나뉘게 됩니다. 자, 등급 체계는 다음과 같은데 여러분, 오픽의 평가는요, 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죠. 자, 우리 IM 같은 경우에는요, IM1, 그 다음 IM2, 그리고 IM3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면 IM3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보다 2가 더 잘하는 거, 2보다 3가 더 잘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이제 IM3나 또는 IH를 목표로 두고 계신데요. 보도록 할게요. IM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소재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익숙한 상황에서는 문장을 나열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양한 문장 형식이나 어휘를 실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며 그런데 여기서 실험적으로 사용이라고 쓴 거 보면 아 정말 잘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여러분 그쵸? 가끔 틀릴 때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상대방이 조금만 배려해주면 조금만 배려라는 건 유창하게 계속 이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이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퍼즈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IH를 봤더니 개인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을 만날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즉 어떤 부분에서는 설명을 못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잘한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발화량이 많고 다양한 어휘를 적절히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IM과 IH의 차이를 여러분들 이 평가 기준 항목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화량이 많다. 얘는 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셔야 IH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설문조사입니다. Background Survey를 바탕으로 제가 맞춤형 문장이 출제된다고 했는데요. 제 수업에서 그리고 책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지 더 좋은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일 경험 없음을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귀하는 학생이십니까? 라는 질문에서도요. 아니요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예전에 들었던 강의의 목적도 수강 후 5년 이상 지났다라고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오픽 설문조사에서 여러분들 일 경험 없음, 학생 아님, 강의 수강 후 5년 이상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분야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그것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 아예 없음을 체크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고요.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는 여러분들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를 선택해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요. 동거인에 대한 묘사, 또 함께하는 활동, 추억 등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냥 홀로 거주를 선택하시는 것이 답변하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설문조사 보시면 여가활동 설문조사인데 2개 이상 선택하라고 나와 있죠. 뭘 선택할 거냐면 영화 보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 그리고 TV 보기, 그리고 쇼핑하기, 카페, 커피 전문점 가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 영화랑 TV는 겹쳐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면 뭐 공연, 콘서트 보러 가는 것도 쉽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고요. 쇼핑 다들 자주 하시죠? 커피숍 다들 자주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 익숙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픽에서는 영화, TV 시청, 공연, 콘서트는 유사한 답변 구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는 여러분들 뭐 쇼핑이나 카페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 본인이 관심 있는 것을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째로 물어보는 건 귀하의 취미나 관심사입니다. 여기선 1개 이상 선택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음악 감상하기를 선택할 겁니다. 음악 감상하기를 선택해야 앞서서 우리가 봤던 공연이나 콘서트랑 연결해서 대답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귀하는 주로 어떤 운동을 즐기십니까? 1개 이상 선택에서는요. 우리 걷기, 항상 걸으시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 얘를 체크할 겁니다. 운동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도요.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야구의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발화하실 수 있나요? 걘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선택하면 종목, 기술적인 부분, 규칙 이런 애들을 영어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어떤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 국내 여행, 해외여행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은 여러분들 지역 이름만 바꿔서 동일한 답변 구조로 활용할 수 있고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 또한 여러분 어렵지 않은 단어로 답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돌발 문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집과 관련된 문제도 여러분들 함께 준비할 수 있으므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오픽 보다 쉽게 목표하시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